정말 엄청난 주변 환경을 보유한 이곳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놓치면 후회할 물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토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본다면 80% 가까이 대폭락한 상태가 되며 넓은 토지를 보유한 저렴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꼭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조용하면서 한가로운 시골 마을 속으로 위치하고 있고 주변으로 그 흔한 축사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엔 집성촌으로 이뤄진 곳이었지만 현재는 살기 좋다는 소문이나 외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지금은 여러 성씨가 함께 어우러져 거주를 하고 계신 상태에 영상 속으로 보이는 마을을 보신다면 새롭게 신축된 예쁜 전원주택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가장 위편으로 위치한 주택과 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윗단으로 위치하고 있어 좋은 전망은 당연히 확보된 상태가 되며 주택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넓은 토지도 무척이나 매력적인 상태지만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주택만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토지는 처분해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대략적인 경계면입니다. 7개의 필지로 나눠진 상태가 되며 전체 토지의 면적은 6,317제곱미터 1910.8평이 되고 대지의 면적만 무려 351평을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물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무려 80%가 낮아진 상태라 상당히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으니 꼭 집중해서 봐주신 뒤 좋은 내용에 대해 전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마을의 입구 방면으로 위치한 넓은 도로에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시작돼 집 앞까지 연결된 이 도로는 차량 통행도 무척이나 원활한 상태에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마을 속으로 이어진 도로는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어 웬만한 차량은 손쉽게 진입이 가능하며 이 정도의 도로폭이라면 공사 차량의 진입도 손쉽게 가능해 보입니다. 국유지 정식도로를 통해 160m 정도 올라가시면 오늘의 집 앞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고 집 앞까지 모두 국유지 정식도로와 연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오늘의 집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 1910.8평 중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1평으로 상당히 넓은 상태가 되고 그 중에서 주택이 건축된 대지와 그 바로 뒤편으로 접한 대지의 면적은 694제곱미터 210평이 됩니다. 이 넓은 토지를 모두 취득하신 뒤 필요한 대지만 남겨두고 전부를 매도하더라도 대지 면적을 210평이나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215.1제곱미터 65평이 되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1.2제곱미터 27.5평이 되겠습니다. 주택 앞마당을 통해 상당히 넓은 뒤편 토지로 이동이 가능하며 현재 완전히 비워진 빈집 상태지만 주택의 내외부 상태도 무척이나 좋은 편이었습니다. 소유자분께서 방문해 주택 내부를 깔끔히 청소해 두신 것으로 보여지며 집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들도 모두 밖으로 치워두신 상황이었고 실제 마을분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확실히 빈집 상태가 맞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 및 조적조에 판넬과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 승인날은 1944년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뒤편 토지로 이동 가능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택 옆으로 위치한 창고도 확인 가능하며 일부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주택은 샤시와 외벽도 어느 정도 수리가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택의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넓은 토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전망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아직 완벽하게 필지가 분할되진 않았지만 개별 필지로 분할 작업을 하신 다음 전원주택 분양 목적으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토목 공사가 완료된 토지들의 경우 전체 1700.8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필지로 나눠진 대지 중 한 필지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들은 현재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고 분할된 필지와 분할되지 않은 필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뒤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당을 통과해 뒤편 토지까지 이어진 현황상 도로는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포장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이 도로의 바로 앞쪽으로 자리 잡은 토지도 모두 포함된 상태가 되고 토지 위로 식재되거나 자생한 수목들도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 옆으로 배수로 작업도 완료되어 있으며 과거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토목공사가 진행되기 전엔 과수원으로 활용되던 토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토목공사가 진행됐고 이 당시엔 산지 전용을 통해 허가를 받았을 확률이 높지만 1000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는 이미 만료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선 뒤편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지자체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토지를 확인해 보더라도 토지의 측면으로도 국유지 정식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며 꼭 전원주택 분양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캠핑장이나 조그마한 농막형 주택을 가져다 두신 뒤 에어비앤비 숙소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편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오늘 물건에 대한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물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7필지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되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물건을 취득할 절호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토지 면적은 6,317제곱미터 1910.8평이 되고 그 중에서 대지로 이뤄진 필지는 현재 표시되는 3필지가 되고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건축된 대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이 건축된 대지의 면적은 436제곱미터 131.8평이 되고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15.1제곱미터 6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1.2제곱미터 27.5평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창고와 제시외 건물들의 면적이 됩니다. 현재 주택 상태는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 상당히 좋은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 및 조적조, 판넬 및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44년이 되겠습니다. 경계면을 본다면 제시외 건물 중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측량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뒤편 토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린 토지를 1번으로 칭하고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번호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이 건축된 1번 대지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2번 토지도 지목이 대지로 지정되어 있고 면적은 258제곱미터 78평입니다. 현황은 현재 휴경지처럼 방치되어 있으며 자풀 정리를 진행하신 후 텃밭으로 활용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지를 확인해보면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며 저곳까지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의 면적은 466제곱미터 140.9평이고 현재 지목이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 주택 건축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7필지 중 대지로 지정된 3필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진행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며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 정도만 유지됩니다. 그러니 현재는 산지 전용 기간이 지났다고 봐주셔야 하고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를 득하신 뒤 나머지 공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큰 면적을 가진 네 번째 토지는 3,698제곱미터 1,118.6평이고 나머지 토지들은 722제곱미터 218.4평, 596제곱미터 180.2평, 141제곱미터 42.6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로 지정된 토지들은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가 되며 주택이 건축된 토지 바로 앞으로 국유지 정식도로와 국어가 접하고 임야의 측면으로 접한 현황상 도로의 경우 국유지 임야 속으로 형성된 현황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넓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고 이 모든 걸 80%가량 낮아진 금액대로 취득 가능하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긴 하지만 산지 전용 허가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는 점과 전원주택 분양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더라도
분양이 될지에 대한 미지수가 남아있기에 차라리 캠핑장이나 조그마한 농막형 주택을 필지별로 배치하신 뒤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 운영을 진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토지의 방위는 남향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며 마을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전망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고 옛 조선시대부터 명촌으로 일컬었던 마을이고 오늘의 집이 위치한 안계마을은 풍경이 수려하고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 합니다. 안계마을을 감싸고 있는 사람산은 지리산 천왕봉의 산맥이 동남쪽으로 백리를 뻗어 내려와 형성된 산으로 그 형상이 아름다운 선비의 모습을 닮았다는 뜻으로 가사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정말 깨끗한 마을이었다 생각돼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산청, 진주, 사천, 광양, 하동, 구례 등이 위치하고 있고 하동군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 진주시청까진 자차 기준 4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른 지역군에서 찾아오시기 그리 쉬운 위치는 아니기에 전원주택을 분양해서 승부보기엔 다소 애매한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오늘의 집 근처로 생활 편의 시설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아래편으로 위치한 옥종 면사무소 방면을 이용해 주셔야 하며 저곳으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각종 편의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 앞까지는 1005번 지방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이 위치한 마을이고 현재 외지인분들이 많이 입주하시고 최근에도 주택이 거래가 됐기에 터세나 발전기금 등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마을 입구 방면에서 집 앞까지 160m 정도를 이동해 주셔야 하고 내부 도로폭이 4m를 유지하고 있기에 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매각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포함된 토지 경계는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봐주시면 되고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매각에 포함된 전체 토지에 대한 내용이 표시되고 가장 중요한 도로가 토지들에 모두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없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각 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1601 소재지는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678-1번 지회 6필지고요. 물건의 종류는 대지와 임야이고 최초 감정 가격은 4억 3,900만 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수혜 유찰로 인해 80% 낮아진 1억 1,0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려보자면 최저 가격에서 1회 유찰 시마다 20%씩 낮아지고 현재 최저 가격에서 또 한 번 유찰된다면 9,2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하고 8회차엔 7,300만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공짜 수준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주택의 경우 별도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나 떨어진 상태라 주택과 제시외 건물 취득 비용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충분히 이득이라 생각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21만 원에서 32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평당 금액은 6만 원, 7회차엔 4만 8천 원, 8회차엔 3만 8천 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을 보시면 현재 토지만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7필지로 나눠진 전체 토지의 면적은 6,317제곱미터 1,910.8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15.1제곱미터 65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임야의 경우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조 및 조적조, 판넬 및 강판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시외 건물의 경우 경량 철골조의 강판 지붕입니다. 사용 승인날은 1944년이고 현재 등기 완료된 상태로 별도로 진행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매각 중인 토지에 대한 내용들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바로 위편으로 위치한 세 필지는 모두 대지로 지정되어 있고 아래편 네 필지는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 없이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 아래 편을 보시면 주택과 제시외 건물, 그리고 수목들에 대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들은 총합 2천만 원으로 취득하시면 좋을 듯하고 바로 아래편 수목들은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아래편은 모두 토지에 대한 내용이고 서두에 설명드린 점과 모두 동일합니다.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소재, 안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 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대입니다. 소형 차량 등 접근 가능하며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대입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주택과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되며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주택 소유자분과 협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집 내부를 전부 정리해 두신 점을 미뤄봐선 주택을 매도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제시외 수목은 전부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토목공사된 토지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 등이 없는 것으로 탐문조사됐으니 입찰하시기 전 관련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대항력이 없는 두 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은 보신 그대로 빈집 상태였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 중 매각에 포함된 토지 등기부를 보시면 2017년 5월 16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경매 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의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